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3권. 고려 청자는 어떻게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을까? 여는 이야기. 신석기 시대부터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 만들었던 토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제작 기술이 더해져 어느새 생활용품을 뛰어넘어 예술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미 신라 후기부터 청해진 부근에는 늘어나는 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규모 가마가 생겨났고, 그것이 고려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도공들은 당시 세계 최고였던 송나라의 도자기 기술을 배운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려만의 독창적인 빛깔을 가진 비색차기를 탄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려청자지요. 고려청자는 당시 그것을 사용했던 귀족들의 수준 높은 안목과 도공들의 뛰어난 열정이 한데 어우러진 고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때부터 16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도자기 기술을 독점하게 되죠. 이제 세계는 황홀한 비색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비색이 무엇이길래 고려 청자가 송나라 자기를 제치고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았던 것일까요? 정말 청자 하면 고려 청자였을까? 안녕하세요. 그릇 배달 왔습니다. 그래, 늦지 않게 잘 와주었구나. 연꽃무늬가 들어간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주인 마님이 대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대수는 수레 위에 덮개천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수레 안에는 소중하게 포장된 그릇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수가 그중 하나를 꺼내 주인 마님께 내밀었습니다. 작은 청자 그릇이 햇빛 아래서 반짝거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빚으신 청자 그릇입니다. 이번에도 잘 구워졌습니다. 주인 마님은 그릇을 보고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시더니 곧바로 여자 하인을 불러 그릇들을 주방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레를 끌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떡과 차를 내어줄 테니 뒤뜰에 가서 기다리거라. 내 금방 그릇값을 치러주마. 예, 마님. 뒤뜰로 가던 대수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열린 방문 안으로 난생 처음 보는 멋진 청자가 가득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와, 어쩜 저렇게 곡선이 매끈할까? 빛깔도 정말 곱다. 대수도 수없이 많은 청자를 보아왔지만 그토록 은은하고 고귀한 푸른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대수는 넋을 놓고 도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주인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청자지? 우리 대감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청자란다. 주인 마님은 문갑에 놓인 청자를 가리키며 자랑을 했습니다. 귀한 물건이라 그런지 빛깔이며 형태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구나. 와, 역시 송나라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자를 만들어내다니. 송나라? 너는 어째서 이 청자가 송나라에서 온 것이라 생각하느냐? 마님, 제가 이렇게 보여도 청자공의 아들입니다. 청자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죠. 고려의 도자기 제작 기술은 통일신라의 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송나라의 기술을 배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하긴 싫지만 도자기 하면 송나라 아닙니까? 저런 청자는 송나라 사람이 아니면 만들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점잖은 표정으로 미소만 지으시던 주인마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들썩대며 웃는 바람에 멋을 부려 위로 틀어올린 머리 장식이 떨어질 듯 달랑거렸습니다. 얘야, 네가 감탄하고 있는 저 청자는 송나라가 아닌 우리 고려에서 만든 것이란다. 고려에서 만든 것이라고요? 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마님은 아름다운 청자에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네 아비가 만든 청자는 녹색과 갈색이 섞인 청자라서 녹청자라 불린단다. 우리 고려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릇이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청자도 분명히 고려의 청자야. 엷은 하늘빛을 띈다고 해서 비색 청자라고 불리지. 아, 저런 청자는 처음 봐서. 대수가 머리를 긁적거렸습니다. 네 말대로 예전에는 송나라 청자가 최고였지. 하지만 요즘에는 송나라 청자보다 우리 고려의 비색 청자를 훨씬 높이 쳐준단다. 외나라 상인, 아라비아 상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송나라 상인들도 이제 청자를 구하러 고려에 온다는구나. 주인마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대수는 청자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닮은 저 빛깔은 어떻게 만든 거지? 구름 사이로 날아오르는 저 학은 어떻게 새겼을까? 저 청자를 나와 같은 고려인이 만들었다니. 대수의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청자에 새겨진 새하얀 학들과 함께 하늘을 나는 듯한 황홀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죠. 그날 이후 대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비색 청자 빚는 방법을 배우러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버지도 대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 이왕 흙을 만지며 살 팔자라면 이런 그릇보다는 최고의 청자를 빚는 것이 좋겠지. 청자 생산이 활발한 강진으로 가서 윤호인을 찾거라. 그 사람이라면 너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이다. 고려 청자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 대수는 곧바로 강진으로 갔습니다. 윤호인은 흔쾌히 대수를 받아주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거라. 그날부터 대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해 날랐습니다. 청자는 뜨거운 불이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제대로 구워낼 수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불 힘이 매우 좋아 청자 가마에 꼭 알맞았죠. 그래서 대수는 좋은 소나무를 찾아 이 산 저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외롭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대수에게는 최고의 청자를 빚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시오. 니신지요? 여기가 윤호인의 집이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오나 스승님께서는 지금 집에 안 계십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윤호인의 청자가 대단하다고 하길래 일부러 이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 이거 참... 혹시 스승님의 청자를 사러 오셨습니까? 뭐 그런 셈이지. 혹 네가 청자를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스승님 허락도 없이 그건 곤란합니다. 나는 잠시 후에 개경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야 한단다. 부탁 좀 하자, 얘야. 정 그러시다면 이리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것이 모두 윤호인이 만든 것이냐? 예, 맞습니다. 여기 윗부분은 널찍하고 아래로 갈수록 날씬한 모양의 병에는 보통 술을 담아두거나
떡갈나무 잎으로 주둥이를 막아 꿀단지로도 쓰지요. 그래, 실제로는 주로 술을 담아 먹지. 그 정도는 나도 안단다. 하지만 어깨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우아한 곡선을 보니 꽃병으로 써도 좋겠어. 그렇지요? 정말 아름다운 자태입니다. 빛깔 또한 참으로 신비롭구나. 나 역시 지금껏 많은 청자를 보아왔지만 이토록 맑고 신비로운 푸른빛은 처음이야. 여기 음각기법으로 새긴 연꽃 무늬를 좀 보십시오. 음각기법이란 날카로운 도구로 선을 파서 무늬를 오목하게 새기는 것입니다. 스승님의 음각기술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잠깐만 보여주겠다던 말과 달리 대수는 청자 속에 신이 났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연꽃 무늬로구나. 단지 선을 파냈을 뿐인데 이토록 풍성한 연꽃의 느낌이 살아나다니. 음각기법을 사용한 청자를 보여드렸으니 이번에는 양각기법을 사용한 청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각은 음각과는 달리 배경을 파서 무늬가 톡 도드라지게 하는 기법이지요. 대수는 자랑스러운 듯 청자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오, 대나무 여러 대를 한데 모은 모양이구나. 네 말대로 대나무와 대나무 사이를 파서 대나무 줄기가 입체적으로 보인다. 정말 신기하구나. 그렇습니다. 밑에서 위로 뻗은 대나무의 형태를 이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없느냐? 아, 이번 청자는 정말 귀한 것인데 어서 보여다오.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이건 향로인데 윗부분을 보시면 앞면에서 뒷면까지 완전히 뚫리게 파서 조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각 기법이랍니다. 과연 그렇군. 구멍이 뚫려 있으니 향이 피어올라 퍼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구멍을 뚫고도 완벽하게 둥근 형태를 유지하다니. 윤호이는 진짜 최고의 청자공임이 분명해. 이번에는 참외 모양의 병입니다. 앞에서 화려한 조각 장식을 보다가 이 청자를 보면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병은 볼수록 아름답지요. 오, 정말 뭔지 모를 화려함이 느껴지는구나. 맨 윗부분부터 보십시오. 활짝 핀 참외꽃 모양 주둥이, 날렵한 목 부분, 그리고 그 아래에 볼록한 참외 모양 몸통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지요. 받침대 역할을 하는 맨 아랫부분을 굽이라고 하는데요. 이 굽까지도 치마주름처럼 신경을 써서 만드셨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오른쪽에 보이는 청자는 앞서 보신 참외 모양 병과 꼭 닮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 보자. 모란과 국화 무늬로구나. 예, 상감 기법을 썼지요. 상감이라. 아래 보이는 것이 상감 기법으로 만든 또 다른 항아리입니다. 모란꽃이 탐스럽게 새겨져 있지요? 그렇구나. 참 정교하고 아름다워. 그런데 상감 기법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상감은 꽤 까다로운 작업이랍니다. 먼저 그릇이 반쯤 말랐을 때 칼로 긁어 무늬 부분을 움푹 파냅니다. 그리고 그 움푹 파낸 공간 안에 하얀 흙과 붉은 흙을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자를 구우면 하얀 흙으로 채운 부분은 하얀색 무늬가 되고, 오호라! 붉은 흙으로 채운 부분은 붉은색 무늬가 된다는 거지. 틀렸습니다. 붉은 흙은 구우면 검은색이 됩니다. 아니, 어째서? 거기까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청자의 푸른 바탕 때문에 무늬가 더욱 선명하게 돋보인답니다. 그 밖에도 멋진 청자가 많으니 살펴보세요. 누가 찾아왔나? 집안이 어수선하구먼. 그때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간 대수가 윤호인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윤호인이시오. 나는 상약국에서 나왔소.
왕실에서 쓸 청자를 찾고 있어. 그랬군요. 저는 대수 녀석이 낯선 사람을 집에 들였다기에 혼쭐을 내려 했습니다. 저 아이가 청자를 잘 알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 그건 그렇고 정말 훌륭한 솜씨를 갖고 있더이다. 왕실에서 쓸 청자 제작을 부탁해도 되겠소? 이렇게 해서 윤호인의 청자가 왕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